준비하면 대칭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투입구가 닫힙니다. 충전을 완료합니다. 충전 케이블을 정리하여 주세요.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왠지 나와 말하기를 불편해한다면 언어의 문제일지 몰라요. 어휘력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내가 성의껏 사용한 단어 하나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니까요. 사실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은 눈치가 부족하다기보다 어휘력이 남보다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드만 가지자. 우드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만 가지자고. 자, 연습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이라 좀 사람이 많네요. 네, 사람이 많고요. 오늘 웨지 구성은 이제 새로 맞춘 컬리브랜드 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RTZ 네, 56도고요. 미드 바운스입니다. 10바운스짜리 네, 56도랑 50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피칭이 43도입니다. 43도. 자, 그리고 퍼터 총 4가지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팀이 이제 빠지는 관계로 준비를 하고 쳐보겠습니다. 자, 첫 홀은 60m 정도 되고요.
네, 두 개를 쳤는데 한 개는 짧았고 한 개는 온그린 됐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날씨가 너무 좋고 오늘은 미세먼지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골퍼들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웨지를 새로 피팅을 마치고 새벽 2시에 나왔거든요. 네, 새벽 2시에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을 먹고 네, 쓰레기를 버리고 항상 똑같은 일상이죠. 네. 네, 한 개는 짧았고 한 개는 붙었고 56도이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60도로 60m를 이제 컨트롤해서 쳤는데 56도로 치다 보니까 이제 거리감이 좀 안 맞았고요. 네, 잘 들어갔고요. 56도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로프트가 가장 이제 대중적인 로프트거든요. 그래서 볼을 이제 가까운 볼을 어프로치를 할 때 치기가 좀 용이합니다. 10m, 15m 칠 때 56도 로프트가 가장 이제 치기 이상적인 로프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56도로 샌드 웨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홀은 무난하게 파로 마무리했고요. 샌드 웨지가 56도로 지금 오랜만에 구성을 이제 하는데 58도도 지금 있거든요. 56도로 이제 100m, 90m 안쪽은 56도로 이제 다 컨트롤해서 칠 예정입니다. 네, 왜냐면 그 웨지의 개수를 좀 줄이고 긴 클럽인 뭐 2번 아이언이나 드라이빙 아이언이나 아니면 5번 우드, 3번 우드, 3번 하이브리드 네, 그렇게 이제 좀 긴 클럽을 좀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투어 코스가 보통 400m가 넘는 파포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리가 안 나면 안 돼요. 네, 거리가 반드시 나야 되기 때문에 클럽 구성을 좀 긴 클럽을 좀 위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웨지도 날을 좀 세워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4번 아이언이 180으로 이렇게 맞춰서 로프트 각을 구성했는데 지금은 4번 아이언이 190m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가 네, 18.5도, 그 다음에 22도짜리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코스에 따라서 200을 칠 건지 220을 칠 건지 구성을 해서 가지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 같은 경우는 7번 아이언을 많이 날을 세웠어요. 7번 아이언의 날을 28도까지 낮췄습니다. 28도까지 낮췄고, 그 잭시오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5도 간격이에요. 5도 간격. 네. 그래서 5도 간격으로 로프트 각도를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수가 4도 차이씩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5도씩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오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도에 5m씩 나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잘 컨트롤해서 공을 치면 되겠죠. 네. 네, 이번 홀은 46m고요. 자, 56도로 쳤을 때 가장 이제 무난한 그런 거리입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백스핀 잘 먹고요. 네, 그린에 떨어져서 이제 겨울인 걸 감안하면 저 정도면 잘 쓰는 편입니다. 네. 첫 번째 거는 그래도 핀 전에 떨어져서 런이 조금 발생한 느낌이었고, 두 번째 거는 런이 조금 더 발생했습니다. 네, 발사각이 조금 더 낮았기 때문에 조금 더 런이 발생한 겁니다. 네, 컨택은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56도가 확실히 로프트 각도가 이제 편합니다. 네, 58도부터는 좀 이제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버디 하나, 파 하나.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와본 그 파3이기 때문에 퍼터 라인은 따로 보지 않고 원래 알고 있던 그런 라이대로 공을 쳤습니다. 네, 네, 3번 홀 70m고요. 자, 3번 홀부터는 잔디에 놓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를 조금 어렵게 구성해 놓고 공을 쳐보겠습니다. 너무 모래에서는 치면 안 되고, 잔디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있는 데서 공을 쳐보겠습니다. 필드 가면 이렇게 라이가 좀 언듈레이션이 있는 데서 놓고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도 잔디 위에 조금 떠 있는 샷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프트 각이 지금 56도로 변했는데 어프로치랑 볼 컨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54도랑 60도 이렇게 그린 주변에서 이렇게 두 개를 주력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54도로 러닝 어프로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피치 못하게 이제 띄워야 될 때는 60도를 이용해서 띄웠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60도로 좀 약간 퍼포먼스를 조금 내서 좀 띄워서 치면 그러면 이제 좀 장점도 있는 반면에 60도는 좀 어려운 클럽이기 때문에 미스샷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60도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로프트 각을 좀 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띄우는 샷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제 띄우는 샷을 많이 하거든요. 네, 70m고요. 약간 오르막 라이고요. 75m나 80m 정도 보고 치겠습니다. 좋습니다. 핀 옆에 잘 떨어졌고요. 잘 떨어졌는데 이제 탄도가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런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겨울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린이 조금 이제 단단해요. 땅 안쪽은, 그린 안쪽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받아주는 양이 조금 줄거든요. 그래서 조금 런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감안하고 지금 캐리 같은 거는 딱 맞았어요. 핀 옆에 떨어지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백스핀 양도 적당한 것 같고 탄도만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잘 섰네요. 네. 뒤쪽이 비탈길이라서 좀 흘러내려간 것입니다. 네.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네. 비탈길에서는 공이 안 서니까. 네, 그럼 이제 무난한 핫세이브가 남았습니다. 네, 무난하게 10m 안쪽에서는 팟세이브를 잘 해야 되고요. 10m 안쪽에 퍼팅을 좀 절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10m 퍼팅 같은 경우는 꿀팁을 드리자면은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뭔가 스트로크의 세기를 정해놓고 치기보다는 내가 저기까지 보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굴려주는 게 중요한데, 보통 퍼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 볼 위치도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볼을 약간 이제 굴리듯이 상향 타격을 해서 약 2도 정도 어퍼블로로 공을 쳐야 되는데 공을 이제 찍어쳐요. 찍어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다운블로로 맞기 때문에, 클럽이 떨어지면서 맞기 때문에 그럼 백스핀과 그 굴리는 힘에 의해서 지면에 이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이 불규칙하게 이제 바운드가 되겠죠. 바운드가 되면서 롤도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 페이스 앵글도 찍혀 맞기 때문에 앵글이 자꾸 열리거나 닫히거나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안 굴러가기 때문에 되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죠. 네. 네, 82m고요. 거리 측정기로 한번 정확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74m입니다. 74m. 자, 마찬가지로 56도로 공을 칠 거고요. 74m 앞핀인데 그린 엣지까지 7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캐리 거리 70만 확보해 준다면 무난하게 팟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풀스윙하면 56도로 이제 90m까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컨트롤해서 70m를 이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 거리는 아주 잘 떨어졌습니다. 네. 우측에 이제 비탈길을 맞춰서 왼쪽으로 좀 흐르게 하려고 그런 의도였는데, 첫 번째 거는 잘 맞고 왼쪽으로 조금 흘렀고요. 두 번째 거는 우측으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도 파세이브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요. 그럼 오늘은 비교적 이제 제가 본 대로 공이 똑바로 나가니까 핀 바로 보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홀까지 이제 오면 거의 이제 몸이 다 풀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날의 샷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할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캐리 거리는 거의 맞았고요. 70에서 72 정도 좀 떨어진 것 같고요. 10m 안쪽에 그냥 무난한 파세이브 퍼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을 공략을 했고요. 보통 이제 한 가운데를 보고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올려놓고 퍼팅으로 마무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홀도 무난하게 파세이브를 했고요. 일단 온그린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린까지 캐리 거리가 얼마인지 그런 걸 잘 파악을 하고 내가 클럽을 선택을 하고 앞바람인지 뒷바람인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슬라이스인지 폭라인지 잘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캐리 거리를 생각을 하고 샷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그 캐리 거리를 정확하게 외우질 않아요. 캐리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냐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릅니다. 토탈 거리만 생각을 하시지 캐리 거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필드 가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캐리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모든 이제 변수를 좀 예측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 거리를 반드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5번 홀로 왔고요. 네, 5번 홀은 52m입니다. 52m. 52m고 마찬가지로 조금 잔디가 있는 라이에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좀 잔디가 있네요. 핀 바로 보고 공략을 했는데 핀 옆에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54m 정도 됐는데 실제 거리는 이제 50m 조금 안 됐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캐리 거리를 45에 5m 런 이렇게 발생을 시켰습니다. 네, 30m부터는 25에 5런 그래서 30. 그 다음에 캐리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40m는 35 캐리에 5m 런
그 다음에 50m는 45에 5런. 네, 다 이런 식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50m를 칠 때도 마찬가지로 145에 5m 런. 네, 이렇게 발생시키는 겁니다. 네, 핀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핀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려고 했고요. 전체적으로 좌측 핀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좌핀을 꽂아놨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디 하나, 파 하나, 네, 무난하게 또 파세이브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퍼팅이나 어프로치를 할 때는 왜 자꾸 이제 미스가 나오냐면 과도한 긴장입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하면 약간 사고가 좀 마비가 되거든요. 마비가 되면 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네, 몸하고 그 마음하고 좀 따로 노는 거죠. 네, 그래서 샷을 할 때는 어프로치, 그린 주변에 있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그냥 약간 좀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서 어느 정도 친다, 어느 정도 들어서 어느 정도 친다. 네, 그런 느낌으로 연습장 매트를 쓸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공을 쳐야지. 이거를 탑핑을 칠까 뒷땅을 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면 손목이 좀 개입이 되고 미스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숏 어프로치를 할 때는 웬만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스윙을 하면 이 정도 나가겠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을 좀 개입을 하지 않고 공을 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제 골프 칠 때는 F인 성향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F인 성향은 감정이 조금 더 앞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감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냉철하게 공을 쳐주는 것도 골프 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10m 어프로치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놓고 네, 들었다가 공만 쓱 쓸고 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을 치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어프로치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프로치를 연구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보여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타법을 많이 이제 구사를 하거든요. 지형도 잘 이용을 하고 경사를 잘 태워서 네,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퍼터랑 거의 비슷한 점이 많아요. 어프로치도 퍼터를 똑바로 굴리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똑바로 굴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경사를 태워서 공을 이제 굴리는 경사대로 이제 굴리는 네, 그런 계산을 해서 공을 치는 거거든요. 네.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딘지 최고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최고점을 찾아 놓고 최고점에다가 가깝게 공을 쳐놓으면 핀 쪽으로 이렇게 내리막을 타고 흘러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경사를 조금 읽고 어프로치를 해주는 게 1번입니다. 네. 그리고 힘의 세기를 조정을 해서 백스핀을 얼마나 줄 건지, 네, 그런 이제 타법을 구사해야 될 거거든요. 백스핀을 많이 주려면 헤드를 조금 더 오픈을 하고, 아니면 백스핀을 좀 낮추려는 타법을 이용을 하려면 헤드를 조금 닫아 놓던지 아니면 스퀘어로 놓고 하든지, 네, 그런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95m고요. 실거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81m거든요. 81m인데 오르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6도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네, 풀스윙은 아니고요. 풀스윙은 아니고 어느 정도 스윙을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제가 매트에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80m 거리를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매트에서 쳐보는 겁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캐리거리가 정확하게 맞은 것 같거든요. 100% 힘으로 친 게 아니라 한 70% 정도 공을 쳤습니다. 네. 좀 컨트롤 샷을 하는 느낌이었고요. 공 밑을 차분하게 지나가는, 네, 백스핀을 넣어주는 타법으로 공을 쳤고요. 과도한 왼손의 로테이션이나, 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80m의 오르막이었고요. 캐리거리가 이제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웨지를 구성을 하고 나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 웨지가 백스핀 양이 어떻게 걸리고, 그리고 볼이 캐리거리가 얼마나 이제 설정이 되는지,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좀 캐리거리가 조금 짧았네요. 그러면 완전히 풀스윙을 다 해서 90m를 다 보고 쳤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이 정도면 12m 정도 짧았습니다. 캐리거리는 한 요 정도 떨어졌을 거고요. 왜냐면 페어웨이 맞으면 그 자리에 많이 쓰니까. 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한 10m, 12m 어프로치 남았거든요. 네, 56도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라이고. 이렇게, 네, 잘 들어갔고요. 첫 번째 거는 조금 짧았는데, 네, 나름 이제 파세이브 할 수 있게끔 잘 붙여놨고요. 네, 두 번째 거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래도 넣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마무리했고요. 좀 이제 퍼팅 라인이 좀 헷갈렸었는데 반대에서 보니까 충분히 똑바로 있는 상황이 확인이 돼서 똑바로 공을 쳤습니다. 네. 약간 왼쪽으로 흘러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앞쪽이 좀 밀렸으니까 10m 어프로치 제가 지금 친 것처럼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설정을 해놨고요. 네, 확실히 56도로 10m 어프로치 하는 게 수월합니다. 네. 네, 10m, 15m 이 정도 거리는 56도 웨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56도가 정 자신이 없다. 그럼 이제 54도도 괜찮은데 54도는 이제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런이 좀 많기 때문에 54도는 치실 때 좀 조심하시고요. 대부분 이제 54도로 굴리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좀 홀컵을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54도보다는 56도가 좋을 것 같고, 네, 결론은 이제 56도를 조금 활용을 잘 하셔서 어프로치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 홀은 100m입니다. 100m고요. 자, 핀이 좀 이제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린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확한 실거리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80m입니다. 80m에 앞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 그러면 80m에 오르막을 먼저 더하죠. 네, 오르막은 한 7m 정도 보겠습니다. 좀 경사가 있기 때문에 10m까지는 아니고 7m 정도. 그러면 약 2.5도 정도 되겠죠. 2.5도, 3도 정도 되겠네요. 3도 정도 로프트 각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네. 2도에 5m니까. 그래서 실거리 80m에 오르막 한 7m 더하면은 87m고 앞바람을 5 정도 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는 92m를 쳐야 되는 거죠. 네. 92m면은 캐리거리로 제가 이제 50도로 종을 쳤을 때 캐리거리가 90m 정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90m 정도에 떨어뜨리는 그런 샷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50도로 92m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택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캐리거리가 일정했을 때 핀 옆에 붙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캐리거리를 측정을 잘 하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샷을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웨지 같은 경우는 많이 좌우 편차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웨지가 좌우 편차가 심하다는 거는 좀 심하게 좀 깎아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골프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지는 좀 휘게 치지 마시고 웬만하면 스트레이트로 쭉쭉 밀어주는 그런 타법을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앞팀이 이제 거의 또 끝나가고요. 저는 이제 50도 웨지로 90m를 치겠습니다. 네, 실제 거리는 92m를 했습니다. 네.
네, 방향은 잘 간 것 같고요. 캐리거리도 잘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캐리거리 90m가 떨어졌더라면 네, 핀 옆에 붙는 샷이 나왔을 거고요. 캐리거리가 조금 길었더라면 핀을 지나가는 샷이 나왔을 겁니다. 첫 번째 샷은 그린 한가운데를 보고 쳤고요. 두 번째 샷은 가운데를 보고 쳤지만 오른쪽으로 한 1도에서 1.5도 정도 열린 느낌입니다. 그럼 센터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두 번째 샷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헤드 페이스가 얼마나 열렸는지 그런 것도 조금씩 여기 눈대중으로 좀 감안을 측정을 하면서 플레이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핀이 왼쪽에 있고요. 오늘 다 좌측 핀이네요. 네, 첫 번째 쳤던 샷은 저쪽 가운데로 잘 갔고요. 캐리거리가 조금 컸습니다. 네, 컸고 두 번째 샷은 조금 열렸다고 했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샷은 지금 잘 쳤어요. 옆에 사이드에 떨어졌거든요. 사이드로 떨어져서 캐리거리는 잘 맞게 떨어진 것 같고요. 첫 번째 샷은 그린에 떨어져서 조금 런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측을 봤는데 우측 조금 타고 잘 갔습니다. 1m 안쪽에 붙었는데 오케이는 아니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첫 보기가 나왔습니다. 짧은 펫인데 방심을 하고 치는 바람에 조금 샜고요. 네, 당연히 넣을 거라 생각하고 쳤는데 저런 게 빠지는 겁니다. 네.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쇼펫을 조금 더 신중하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아주 신중하게 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런 건 원래 평상시에 웬만하면 안 빠지기 때문에 네, 괜찮고요. 네, 오늘 첫 보기가 나왔고요. 계단이 가파르니까 조심하고. 아까 이제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스파이크 징을 교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밑창이 되게 단단한 그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윙을 할 때 바닥이 좀 꿀렁거린다거나 좀 푹신푹신하면 이 컨택이 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좀 징을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요거 교체한 거예요. 라운드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흔히 있는 일이죠. 징이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아스팔트를 만나면서 손상이 되곤 하거든요. 네. 이 스파이크를 신는 분들은 이걸 주기적으로 이제 소모품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처음 사고서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뭐 20개에 뭐 10,000원 좀 넘게 이제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사서 자가로 이제 교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수리 키트도 다 있습니다. 네. 그 렌치가 다 있으니까, 렌치 동봉돼서 오니까 렌치로 이제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필드에서 항상 스파이크를 신고 합니다. 스파이크를 안 신으면 이제 좀 불안하거든요. 네. 발이 미끄러지면 앵글이 열릴 수도 있고 그래요. 60m입니다. 네, 잘 떨어졌고요. 네, 첫 번째 샷은 캐리거리는 잘 맞은 것 같고요. 55에 떨어져서 5m 런 발생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샷은 캐리거리가 한 57m 떨어진 것 같습니다. 57m, 58m 정도 떨어져가지고 한 5m 정도 굴러간 것 같습니다. 핀을 공략할 때는 그린의 가운데를 보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을 좀 과감하게 공략을 했는데, 이런 그린 같은 경우는 좌우 폭이 1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 폭이 15m 정도인 이제 그런 그린에서는 앞뒤로 길기 때문에 좌측 우측으로 좀 터지시는 슬라이스 구질이나 뭐 그런 휘는 구질을 가지신 분들은 온그린이 되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방향성 연습을 할 때는 최대한 이제 펀치샷 느낌으로 쳐주시는 거고, 그리고 좌우로 길 때는 거리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시면 좋습니다. 네, 무난하게 파세이브를 잘 했고요. 네, 8번 홀까지 잘 마쳤습니다. 네, 이제 9번 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퍼터는 감각이 이제 뛰어나야 되는데, 퍼터는 이제 평상시에 거리감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향은 거리감을 맞추고 나서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퍼터 연습할 때 꿀팁은 이 거리가 얼마가 됐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볼이 출발을 어디로 하는지 그 기준점을 잘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볼이 출발이라 하면 똑바로 갔을 때는 0입니다. 0이라고 판단을 하고, 당연히 오른쪽으로 하면 양수고 왼쪽으로 하면은 음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출발을 1도를 내가 출발시키겠다. 그러면 스탠스나 헤드 페이스도 같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1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출발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출발할 때는 스탠스도 다 같이 돌아서야 돼요. 헤드 페이스만 돌리지 마시고 몸이 정확하게 다 돌아서셔갖고 그쪽으로 출발을 시키게끔
네, 홀컵을 기준하는 겁니다. 항상 홀컵보다 왼쪽으로 출발시킬 거냐, 홀컵보다 오른쪽으로 출발시킬 거냐. 네. 그래서 볼의 이제 디렉션이 어디로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라이를 타고 안 타고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 연습할 때는 볼을 어디다 출발시킬 건지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90m고요. 실거리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77m입니다. 77m. 네, 저는 이제 부시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버튼이 빠졌어요. 버튼이 빠져가지고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버튼 빠져서 지금 여기 손가락을 깊숙이 넣어갖고 뭐 버튼을 누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전화를 해보니까 일단 보내주면 AS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거리가 보정이 안 되는 실거리만 나오는 그런 그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보정거리가 나오는 측정기는 시합 때 못 써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77m라고 했죠? 네. 56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m고요. 앞바람이 조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세 앞바람이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77m의 캐리가 나가게끔 공을 쳐주면 되겠죠. 네, 그립을 평상시보다 조금만 짧게 잡고 스윙을 하겠습니다. 80 치는 느낌으로. 네, 캐리건이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구줄도 약간 베이비 드로우 걸리면서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80m 정도